5.18 자유공원 앞에 서 있다. 짙푸른 하늘에서 쏟아지는 햇살이 자유라는 단어에 머문다. 1980년 5월 그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비로소 지금의 자유를 얻었노라고 배워왔다. 그렇다면 그 이전 시간들 속에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북괴의 도발이 끊임없었지만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다. 자유를 억압당해 광주 사태를 일으켰다는 그들이 이제는 헌법 4조에서 자유를 삭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5월 민주주의의 승리라 전시되어 있는 5.18 자유공원이 몹시 궁금해졌다. 그들은 어떤 민주주의를 승리로 이끌었던 것일까? 자유공원에 들어서면 왼쪽 화장실 입구 구석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쓰신 상무대 비석이 덩그러니 놓여있다. 상무대는 무를 숭상하는 배움의 터전이라는 뜻으로 1952년 이승만 대통령께서 광주 치평동 일대에 위치한 보병학교, 포병학교, 통신학교, 화학학교를 상무대라 명명하며 출범하였다. 말하자면 육군군사훈련학교였던 것이다. 후에 정교사라 부르기도 하였다. 탱크 한 대 없었던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고 그 처절한 시간 중에 세워진 그 귀한 곳에 지금은 5.18 자유공원이 자리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감격과 염원을 담아 쓰셨을 그 글씨는 사진처럼 돌무더기 속에 석화되어 한 평도 안 되는 테두리 속에 갇혀 있다. 그 다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은 또 하나의 비석이다. 이 비석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넘어뜨려진 채 시멘트가 덧입혀져 땅속에 깊이 박혀 있다. 선진조국의 선봉, 대통령 전두환이라 새겨져 있는 기념석이다. 이 기념석은 11공수여단이 1982년 강원도 화천에서 담양으로 부대를 옮기면서 세운 중공기념석이다. 그러나 5.18 자유공원의 안내석에는 집단학살부대로서 군사독재 정권을 탄생시킨 기념으로 세워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기념석이 5.18 자유공원 화장실 인근으로 옮겨진 시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심지어 오고 가는 관광객들에게 저주를 담아 기념석을 밟고 가는 퍼포먼스를 유도하기까지 한다. 대통령 전두환이라는 글씨가 서글프리만큼 처연하게 닳고 닳아버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5.18 기념사를 들어보면 1980년 당시 광주 시민들은 인권을 억압받고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1980년 광주 사태가 끝이 나고 대한민국 정부는 조속한 안정을 위해 광주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 후 중화학공업 육성, 원자력 개발, 연좌제 폐지, 통금 해제, 한강의 기적, 88올림픽 개최 등의 많은 업적을 남긴 전두환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국민은 학살자라는 거짓 닉네임으로 끊임없이 모욕하고 있다. 그분의 유해는 아직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망월동 묘지 입구에서 수없이 구둣발에 짓밟혔을 전두환 대통령의 담양 방문 기념비를 정성스레 닦아내던 분의 모습이 문득 떠오른다. 5.18 자유공원은 헌병대 본부 사무실이 여러 방으로 나뉘어져 사진과 함께 사진의 상황 설명이 되어 있다. 반란의 방, 분노의 방, 저항의 방, 학살의 방, 공포의 방, 왜곡의 방, 통곡의 방. 각 방의 명칭만 보아도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서글퍼진다. 사진과 글을 읽다 보면 군인들은 악마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수많은 조형물과 그림에서 이미 군인들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곳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에 와 있는 듯 느껴진다. 전시물들은 북괴군보다 군인들이 더 악하고 잔인하게 보이도록 표현되어 있다.
학생들의 역사 견학지이기도 한 이곳은 공원이라 명명되어 있지만 1980년 광주의 역사적 진실을 오롯이 담아내야 할 책임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사진과 다른 사실들, 뒤틀리고 뒤집혀진 왜곡이 그 당시 유언비어를 재현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특히 조작된 사건들을 합리화하기 위해 설치한 군인들의 밀랍 인형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대한민국 군인들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나치를 연상시킨다. 주입식 교육과 감정의 몰입을 잘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들의 작전은 일단 성공이다. 분노의 방에 전시된 이 사진은 응급환자를 들것에 싣고 황급히 가는 모습이 전시되어 있다. 슬리퍼를 신고 뒤를 돌아보는 외국인의 모습에서 누군가 쫓아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까지 전해진다. 사진 하단에는 5월 19일 공수부대의 진압이 잔혹했고 대검을 사용했으며 부녀자, 어린이까지 시체가 넘쳐났다는 설명이 적혀 있다. 그렇다면 저 들것에 실려가는 사람은 공수부대의 대검에 처참하게 찔렸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5월 19일에는 사망자가 없었다. 오히려 5월 20일 돌진하는 시위대의 버스에 깔려 한평경찰서 소속의 경찰관 4분이 전사하셨다. 이 사진은 카톨릭 센터에 있는 기독교 방송국을 방화하러 온 시위대들이 돌을 던지고 방화하는 것을 막아선 임정아 씨가 시위대의 쇠파이프로 머리를 맞은 후 후송되는 사진이다. 임정아 씨는 카톨릭 센터 1층에서 카톨릭 화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자신의 가게에 돌과 불덩이가 날아드는 것을 저지하려다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는 11차례의 대수술과 1년여의 의식불명으로 생가사의 갈림길을 오고 갔다. 시위대들이 카톨릭 센터에 몰려든 이유는 카톨릭 센터 7층에 있는 기독교 방송국을 지키던 향토사단인 31사단 군인들을 공수부대로 오해했기 때문이었다. 카톨릭 센터 7층 기독교 방송국에 난동자들이 올라가 창문 밖으로 떨어뜨리려는 31사단 7명을 구출하기 위해 11공수여단과 정경대원들이 동시에 카톨릭 센터에 도착했다. 그때 시민들에게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는 임정아 씨를 발견했고 마침내 병원으로 후송될 수 있었다. 특히 카톨릭 센터에 계엄 초소가 설치되었다는 유언비어는 광주 시민들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했다. 카톨릭 센터에 돌을 던지고 카톨릭 센터 차고에서 기독교 방송국 차를 끌어내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다친 임정아 씨를 후송한 미국 평화봉사단원 팀 원버그의 논문에도 이렇게 수록되어 있다. 여하튼 많은 군중이 있었으며 그들은 카톨릭 센터에 돌을 던졌다. 계엄 초소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이다. 어떤 이들은 반정부 슬로건을 외치고 있었고 도로 한복판에는 한 대의 차가 불타고 있었다. 이제 다시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생사를 오가며 수차례 대수술을 해야 했던 임정아 씨를 쇠파이프로 내리친 사람은 군인이 아닌 시민이라 불리던 이들이었다. 자유공원에 전시된 사진과 공간이 동일한 사진이 한 장 더 있다. 그러나 자유공원에 전시되지 않은 사진에는 후송되는 임정아 씨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정경들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학살의 방에 진열된 이 사진은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다. 이 사진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만 없다며 오후 3시 30분 나주, 화순, 담양 등지에서 무기를 탈취해 광주로 올라오는 사진이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날짜를 명시해 놓지 않았다. 그들은 5월 21일 도청 앞 계엄군들의 집단 발포에 분노하여 전남 44개의 무기고를 탈취해 무장을 했다고 끊임없이 주장해왔다. 그러나 저 사진은 KBS 푸른 눈의 목격자 힌치페터에서 이미 무기를 소지한 그들이 5월 20일 광주 외곽에서 올라오는 영상의 일부이다. 그렇다면 사진에서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그들의 의도가 들켜버렸다. 금주의 명언, 행복병영이란 표지판을 보면 훈련 후 즐겁게 식사하며
전우들과 피곤을 씻어내던 그 당시 군인들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그러나 가혹하게도 군인들의 교육 장소였던 곳, 식사하던 곳에 전시되어 있는 혐오스럽고 악마 같은 군인들의 모습은 마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상기시킨다. 마지막 방에 들어서면 북한의 김정은과 판문점에서 만나 포옹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과 평창올림픽 개최 사진, 그리고 신영복의 글씨 앞에서 김여정과 웃고 있는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5.18 자유공원이 설명하고자 했던 자유와 민주주의의 승리는 북한 독재자들과의 연합에서 완성되었음을 암시해준다. 그러나 국민들 대부분이 알다시피 북한은 2천만 우리 동포들을 억압하고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 핵무장을 하는 적국이다. 대한민국의 주적인 것이다.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통일은 연방제 통일이 아닌 북한의 우상 독재가 무너지고 북한 동포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군인들은 나라의 명을 받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조국을 지키는 일을 사명으로 삼는 이들이다. 군인들을 학살군, 반란군으로 정의 내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희망과 안전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광주 땅에서 광주 시민들이 손에 총을 들고 일어났어요, 지금. 예, 총을 들고. 예, 근데 우리 북한에서는 4.19 때처럼 광주에서부터 마산으로, 그다음에 이게 경상도로 넘어가서 부산으로 이래서 점점 전국화되면서 서울로 다 이렇게 확산될 줄 알았어요. 예. 예, 전국적으로 확산만 되면은 이제 우리는 덜격 앞으로 예. 이렇게 한다는 전투 임무 수립까지 다 떨어진 상태 됐어요. 전투 임무 오. 수립이란 모든 부대에 내려간 전투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김일성이가 앞으로 타기만 하면 나가려고. 그냥 내려오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댔는데 대한민국 수뇌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진압했어요. 진압을 했는데 저는 한국에 와서 전문가들을 비롯한 모든 그 좀 알 수 있는 분들한테 이 문제를 많이 물어봤습니다. 예, 예. 무장을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무장을 든 군인이 진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경찰이 진압 못해요. 경찰이 예. 이 관봉객구 진압합니까? 그렇지. 예. 예. 때문에 무장을 든 세력에는 무장으로 진압할 수밖에 없다. 그러네요. 그렇게 돼서 나는 요게 이 대북 전문가들 한 민주화 투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다 물어. 아니 손에 총을 들고 일어난 사람한테 맨손으로 그러면 진압하겠느냐? 맞아요. 아니 무장을 들고 일어난 무장 세력에게 무장으로 진압해야지 뭘로 진압하라는 근데 그때 뭘 진압하느냐? 근데 그 진압했다고 예. 지금 다 감옥 가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대답을 사람이. 안 해요? 예. 평양에서 방어사령부의 조직부 정치장교로 복무하다 탈북,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시는 심주일 목사님의 증언을 들어보았다. 광주 사태 후 아이들이 경비를 서고 있는 군인주의를 둘러싸고 웃고 있다. 아이들이 자신들을 보호하는지 위협하는지를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두자 100일만 지나도 아이들은 낯을 가린다. 나라가 위급할 때 여전히 군인들을 학살자, 반란군이라 조롱하며 무시할 자신이 우리에게 있는가? 탱크 한 대 없었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는데 자유가 목마르게 그리운 이유는 왜일까? 나는 바로 우리 뻗는 잔디불처럼